암보다 무서운 병, 당뇨.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이미 앓고 있거나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하죠.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도 유명해서 침묵의 살인자, 전신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뇨병은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바로 잡아야 낫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 것, 식습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간혹 운동을 더하고 식사를 마음껏 해보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뇨에서만큼은 운동을 더하는 것보다는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먹고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식사법을 추천하고 힘들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식습관보다 지킬 수 있는 식습관으로 개선하여 평생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만들고 비타북스에서 펴낸 책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혈당을 낮추는 비밀은 식탁에 있다. 당뇨병은 그 어떤 질환보다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 조절이기 때문이다. 이미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도 식사 조절만 잘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식사 조절은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당뇨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평소 술과 고기를 즐겨 먹던 김창규 씨. 당뇨병 진단을 받고 식단을 바꾸는 데는 아내의 노력이 컸다. 처음에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도대체 뭘 드시는데 이렇게 혈당이 안 떨어지느냐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많이 혼났어요. 가려야 하는 음식이 유독 많은 당뇨병 환자의 식단은 김창규 씨에게 그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김창규 씨의 아내는 골고루 먹되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쪽을 선택했다. 먹지 마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요만큼만 먹으면 되겠다로 바꾸었죠. 삼시세끼 마무리는 아내가 손수 만든 저 가당 요구르트다. 과일은 이때만 조금씩 섭취한다. 바나나를 하루에 1개 섭취한다면 한 번에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눠 먹는다. 이전에 섭취하던 양에 비해 식사량도 간식도 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못 먹는 음식은 없다. 간혹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운동만 해선 절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없다. 약한 당뇨병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심한 당뇨병에선 식사 조절이 운동보다 우선이다. 당뇨병에 식사만큼 중요한 건 없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요동치고 2-3개월간 먹은 음식은 당화혈색소에 기록된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몰라서 혹은 지키기 어려워서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한다. 당뇨병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자. 즐겁게 식사를 하면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돼 치료 경과가 더 좋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식사가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것을 먼저 먹는지, 얼마나 오래 씹는지, 소스는 찍어 먹는지 혹은 뿌려 먹는지 등
사소한 행동에 따라 혈당의 오름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당뇨병 식사법의 3원칙은 골고루, 규칙적으로, 알맞게 먹는 것.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 원칙 뒤에 숨겨진 노하우를 파헤쳐 본다. 규칙적으로 먹는다. 당뇨병이 한 가족의 아침 풍경을 바꿨다.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만큼 담은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 하루 섭취하는 탄수화물량을 보통 100g, 많으면 120에서 130g까지 맞춰서 먹고 있어요. 과일과 빵만 하더라도 30g 정도예요. 그럼 아침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40에서 45g 정도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충분하죠. 1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김성규 씨, 규칙적인 식사와 철저한 식단으로 다이어트는 물론 혈당 조절에도 성공했다.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을 당시 이러다 죽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100kg였어요. 100kg에서 30kg를 빼는 게 처음엔 아득했죠. 배고프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배를 부르게 할 음식을 찾았죠. 대신에 좋게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요.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식단은 그가 선택한 그만의 식사법이다. 시행착오 끝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당장 적게 먹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그 상태를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본인의 건강 체중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즉, 지속 가능한 식사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혈당 관리에 있어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덕분에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은 없다. 잠이 부족하면 아침을 거를 수 있기에 전날 일찍 자는 습관도 들였다. 아침 식사를 일과의 우선순위로 둔 셈이다. 먹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다. 샐러드와 견과류로 시작해서 과일은 당분이 적은 것부터 섭취한다. 그 다음 단백질 많은 달걀과 탄수화물인 통곡물빵에 버터, 치즈를 곁들인 후 무가당 요거트와 유산균으로 입가심한다. 하얀 빵보다는 곡물빵 위주로 먹습니다. 아무래도 정제된 하얀 빵들은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니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을 거르던 습관과 입에 달고 살던 간식, 허겁지겁 먹던 식사까지 과거의 식습관과는 연을 끊었다. 직장에서 먹는 점심은 아침 식사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대신 외식에도 규칙을 세웠다. 밥은 절반으로 덜고 채소는 2배로 늘려 열량을 줄인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식사 속도는 최대한 늦춘다.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는 식사법이 그의 혈당 관리 비결인 것이다. 1년 만에 9.9%에서 5.2%로 절반가량 떨어진 당화혈색소 수치가 이 식사법의 효과를 증명한다. 과식하지 말고 알맞게 먹는다. 생선을 사러 마트에 들른 이예린 씨. 17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장보는 품목이 달라졌다.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채소와 건강한 단백질 식품을 주로 구매한다. 그전에는 대부분 삼겹살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삼겹살보다는 생선이나 다른 건강한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장을 보러 그녀가 찾은 곳은 건강을 생각해 3년 전부터 가꾼 무농약 유기농 텃밭이다. 방금 수확한 채소와 과일을 손질하면서 먹으면 공복감이 달래져 음식을 허겁지겁 먹지 않게 된다. 전에는 밥 먹고 나서 옥수수를 또 먹곤 했어요.
옥수수가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줄도 몰랐죠.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게 다 탄수화물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떡이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줄도 몰랐어요. 탄수화물과 고기 위주인 식단에 채소와 단백질 식품 비율을 크게 늘리면서 변화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양은 줄이되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식단으로 간소하게 바꿨다. 각종 채소와 순두부를 시작으로 천천히 식사를 이어가는 지금의 모습 또한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다. 과거 이해란 씨는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빠르게 먹기 일쑤였다. 포만감을 느낄 새도 없이 먹다 보면 늘 과식으로 이어졌다. 나쁜 식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아 당뇨병 초기엔 당화혈색소 수치가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혈당 수치가 한번 치솟은 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식사 전부터 채소, 과일로 주섬주섬 배를 채우다 보니 정작 밥때가 되면 식욕이 줄었다. 자신에게 맞는 식사량을 찾으며 당뇨병 관리를 해온 이해란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식단 관리를 했지만 식사량 조절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말한다. 매 끼니 알맞은 양만 먹은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는 3년 전 9.8%에서 4% 가까이 떨어졌다. 당을 올리는 주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 당뇨병 환자는 한 끼 식사로 곡물의 양이 적정한지 항상 의식해야 한다. 한 끼 적정량의 탄수화물이란 식빵은 3장, 인절미는 9개, 메밀묵은 1.5무, 감자는 3개, 고구마는 1.5개, 옥수수 1.5개, 그리고 밤은 9개다. 이렇게 먹으면 밥 한 공기를 포기해야 한다. 채소, 단백질 반찬, 밥 순서로 먹는다. 일본에서 생선과 고기, 쌀밥 중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야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지 실험했다. 참가자들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10분 후 다른 음식을 먹었다. 일주일 후 동일한 식사를 순서만 바꿔 진행했다. 그 결과 생선이나 고기를 먼저 먹은 경우가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가량 낮고 더 천천히 공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이 위장에 들어오면 위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래서 나중에 밥이 들어와도 소화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다. 식사 순서와 관련해 미국 코넬대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순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일주일 후엔 이 순서를 거꾸로 제공한 결과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약 30% 낮고 식후 누적 혈당량도 73% 적다고 보고됐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같은 양 먹었을 때 지방과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더 느리고 더 적게 혈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는 과일도 먹으면 안 되고 설탕도 안 되고 국수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이 많다. 당뇨병 환자도 과일, 설탕, 국수를 먹어도 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식사 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심한 혈당 변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험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혈당 변동을 줄이기 위한 지침 중 하나는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식사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밥 순으로 먹어야 한다. 주어진 기간은 3주. 이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실험 참가자 박병규 씨는 신선한 채소로 식사를 시작한다. 그 다음엔 생선이나 살코기 등의 단백질 반찬을 꼭 챙긴다.
채소, 단백질 반찬, 밥 순서로 먹었을 뿐인데 포만감이 느껴졌다. 평소 5끼의 식사를 하던 박병규 씨는 식사량이 반 공기 이상 줄었다며 의아해했다. 김옥순 씨는 간식을 끊고 몇 끼니의 채소와 단백질량을 늘렸다. 직장 동료들과 외식을 할 때도 지침을 적용했다. 반찬 중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나트륨이 많은 국물은 피했다. 3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프로젝트 시작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전후 차이를 비교했다. 참가자 모두 공복 혈당과 식후 1시간 혈당이 개선되었고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전반적인 대사 수치가 좋아졌다.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변동을 좌우하는 만큼 채소, 단백질, 반찬, 밥 순서를 지키면 혈당 조절, 더 나아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그 기여도는 무엇보다 크다. 이것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최소 15분간 천천히 먹는다.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과 지방세포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져 과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악화시킨다. 식사 속도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먼저 혈액을 채취해 공복 시 호르몬의 분비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량의 비빔밥을 제공한 후 10분 이내에 먹도록 하고 시간차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을 측정했다. 빨리 먹었을 때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음 날에는 같은 재료와 같은 양의 비빔밥을 제공하되 20분 동안 한 숟가락에 20번 이상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도록 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혈액을 채취, 전날 빠르게 먹었을 때와 비교할 호르몬 분비의 양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은 식사를 빨리 했을 때 기준치보다 많은 양이 분비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펩타이드 YY는 더 적게 분비돼 빨리 먹을수록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또한 혈당의 기복이 심해지는 만큼 빠른 식사가 우리 몸의 대사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루 꼬박 12시간씩 택시 운전을 하는 윤대석 씨의 경우 여유 있는 식사는 생각지도 못한다. 집에 돌아와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먹는 저녁 식사.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된다. 게다가 식사 시간이 5분을 채 넘기지 않았는데 그릇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3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다는 윤대석 씨. 나름 관리를 했건만 혈당 관리의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검사한 결과 이번에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허겁지 겁먹어 과식을 하는 것,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해 체중이 느는 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빠른 식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혈당을 높이는 빠른 식사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성인의 식사 속도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10분 내에 식사를 끝내고 5분 내에 먹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분 이상 식사를 하는 사람과 5분 미만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의 체중을 비교해 본 결과 5분 미만으로 먹는 사람이 남성은 3kg, 여성은 무려 5kg 이상 체중이 더 나가 비만인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혈당을 다스리기 위해 윤대석 씨에게 맞춤 식단 처방이 내려졌다. 잡곡과 채소 섭취를 늘릴 것. 섬유질이 많은 잡곡과 채소는 그 자체로 혈당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기에도 적합하다.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숟가락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천천히 먹기 위해 애쓴 결과는 생각보다 컸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감소했으며 당뇨병 조절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인 6.5%로 떨어졌다. 전에는 두세 번 씹고 넘기니까 맛도 잘 모르고 먹었는데 천천히 먹다 보니 맛도 잘 느껴지고 치아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은 잘 씹지 않는 사람을 꾸짖는다. 100년 전 미국의 호레이스 플래처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다. 한때 100kg이 넘는 체중에 고혈압과 당뇨병의 고통 속에 살았던 플래처. 그는 한 번에 100번씩 씹는 습관으로 바꿔 꾸준히 실천한 결과 체중 감소는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후 공복감을 느낄 때 먹고 음식물은 잘게 충분히 씹어라라는 소위 플래처 섭취법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에서는 민간요법이라며 비웃음을 샀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꼭꼭 씹어먹는 습관으로 병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하루 3끼를 먹고 야식을 끊다. 올해 28살의 서지은 씨. 그녀의 하루는 오후 4시가 넘어야 시작된다. 자느라 아침, 점심도 건너뛴 상태. 먼저 달콤한 과자로 빈속을 채운다. 수납 공간이 있는 곳엔 과자, 초콜릿 등 각종 군것질거리와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들로 가득하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야식을 한 번에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하루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식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 서지은 씨처럼 하루 식사의 절반 이상을 저녁에 먹는다. 그렇다 보니 메뉴 또한 밤늦게도 주문이 가능한 배달 음식으로 채워질 때가 많다. 한 번 시작된 식욕은 이후로도 쉽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맛으로 무장된 배달 음식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온종일 굶은 탓에 야식은 폭식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날 저녁에만 서지은 씨가 섭취한 칼로리는 성인 여성 기준치의 2배. 실제로 서지은 씨와 같은 야식 증후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하루 섭취 열량 양상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달리 저녁 8시 이후 열량 섭취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야식 중독에 빠지면서 60kg대였던 몸무게는 현재 110kg에 달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야식으로 섭취한 열량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복부 비만 유병률이 1.25배 높았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작용 때문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때 분비된 인슐린은 혈관을 따라 포도당을 간과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야식을 먹고 그대로 잘 경우 에너지 활동이 줄어들어 잉여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고 이때 인슐린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해 내장 지방을 두꺼워지게 만든다. 야식을 계속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 먼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수 있다. 비만과 직결되는 야식 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2형 당뇨병의 발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야식을 즐겨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최대 20배까지 커지는데 심할 경우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은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혈관을 두껍게 만들어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한다. 또한 혈관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데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올해 74살의 김순자 씨는 30년째 당뇨병으로 투병 중이다. 식단 조절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야식을 찾는다. 이렇다 보니 혈당도 늘 심각한 수준. 최근엔 매일 아침에 맞는 인슐린 주사 용량이 더 늘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장 부정맥, 고지혈증 등 복용해야 할 약도 한 움큼 늘었다. 당뇨병은 야식을 부르고 야식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 김순자 씨처럼 야식증후군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야식증후군이 없는 환자에 비해 비만, 당뇨병 합병증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들이 야식을 자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 저혈당이다. 당뇨병 환자들이 고혈당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가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저혈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저혈당 쇼크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식이나 간식을 찾는 것이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고 합병증을 유발한다. 야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같은 양이라도 아침밥을 많이 먹고 저녁 식사를 줄였을 때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도 중요한데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이 4시간에서 6시간을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간식 생각이 날 때는 과일, 채소, 단백질 식품을 조금씩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무심코 즐기는 야식이 당뇨병, 심장질환 등 대사질환의 주범이 된다. 습관성 야식은 중독을 부르고 중독은 내 몸을 망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